1년 전에 친구들과 어느 산으로 캠핑 갔던 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얼마 전, 고등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A에게서 전화가 왔다. A와는 대학이 달라서 실제로 만날 기회도 줄었지만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다. 그때의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 항상 모였던 녀석들끼리 오랜만에 뭐라도 하자는 내용이었다. 여름방학으로 들어가고 바로 우리는 A네 아파트에 집합했다. 나, A, 그리고 B, C, 넷. 고등학교 때 특별히 사이가 좋았던 멤버이다. 처음엔 서로의 근황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는 동안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뭘 할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다 모였어도 아무런 안도 떠오르질 않는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에 끼지 않던 C가 A의 컴퓨터로 뭔가를 하더니 느닷없이 구글맵에서 적당히 발견한 곳으로 캠핑을 가는 거야. 라는 말을 꺼냈다. 나와 A와 B가 뭐? 하자 C는 엄청 진지한 눈으로 아니,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목적지도 랜덤인데다 아예 모르는 곳에 캠핑을 간다.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뭐 분명 되는 대로 재미는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B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좋아. 그럼 캠핑장으로 검색해보자. 라고 말해왔다. 그러는데 C가 그래서야 재미나겠냐? 차라리 그런 캠핑장이 아니라 아예 사람도 없는 산속이나 그런 비슷한 데로 해봐. 라는 말을 꺼냈다. 분명히 재미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산처럼 보이는 적당한 곳을 여기저기 찾고 있자 주변에 민가도 없는 그냥 숲길로 보이는 길이 딱 하나만 지나는 장소를 주고 그 지방의 어느 곳에서 발견했다. 확대해서 보니 강가라서 조금 넓었고 캠핑에도 최적의 장소처럼 보인다. 우리는 동일본 출신이다. 서일본 방면은 거의 알지도 못하고 지리적으로도 입지적으로도 우리들의 이상과 딱 맞는 것처럼 보였다. 캠핑지는 그 장소로 결정했다. 당일 아침 C가 알바에서 샀다는 낡은 경차에 올라타서 우리는 출발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다. 그날은 근처에 있던 대형 목욕탕 같은 곳에서 식사와 목욕을 마치고 그대로 근방의 공원 벤치에서 잤다. 다음날 근처 편의점과 마트에서 3일분의 물과 식량을 사고 우리는 목적지로 향했다. 휴대전화로 지도를 확인해가며 차로 산길을 나아가니 슬슬 휴대전화 전파가 닿지 않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왔던 길이 검색했을 때 발견했던 산도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로 향했더니 쉽게 목적지인 넓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재 도착해보니까 그 장소는 구글맵에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도 한참을 더 좋은 장소였다. 바로 옆에 강이 흐르고 있고 물도 깨끗하다. 게다가 강가에 탁 트인 장소는 굉장히 넓어서 습기로 끈적거리는 느낌도 아예 없다. 우리는 바로 캠핑 준비를 시작했다. 차에서 짐을 옮기고 텐트를 세우고 돌을 세워서 부뚜막을 만들고 장작을 모으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해 텐트 주위에 도랑을 파거나 했는데 일찍 도착한 것도 있어서 오후 2시를 지날 즈음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말았다. 한동안 강에다 돌을 던지며 물수제비 같은 걸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니 A가 시간도 많은데 주변 좀 탐색해볼까? 라고 했다. 빈둥대던 우리는 별 반대 의견도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건너 왔을 때부터 보이던 그쪽의 자갈길을 위로 올라갔다. 한동안 걸어가자 옆길이 있고 그 앞으로 숲이 열리면서
하얀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건물이 보여왔다. 그 건물은 1층짜리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산속에 왜 따로 있기에는 유난히 깨끗했는데 언뜻 봐선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건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창문도 적고 그 창문들도 모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뭔가의 관리사무소처럼 보였지만 그렇기에는 다른 건물 같은 것도 주변에 없다. 내가 뭐야 이거? 집도 아니고 뭐야? 했지만 아무도 뭔지를 전혀 모르니 대답도 없다. 일단 우리는 그 주변을 탐험해 보기로 한다. 탐험하고 나서 안 건데 이 건물은 아무리 봐도 지금은 적어도 사용하는 흔적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는 간단한데 바깥쪽은 자갈이 깔려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안쪽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분명히 몇 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깥쪽에 있던 A가 야, 여기 와봐. 라며 우리를 불렀다. A 쪽으로 가봤더니 무려 A가 건물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C가 잠깐!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B는 문이 안 잠겨 있었어? 그러자 A는 즐거운 듯 안 잠겨 있더라. 손잡이 돌렸더니 그냥 열렸어. 주눅도 들지 않고 대답해왔다. 그래서 나도 하지만 이 건물 분명 폐허잖아. 문은 원래부터 열려있었고 살짝 들어가 보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건물인지 궁금하지 않냐? 내가 그러자 문을 열어놓고 있던 A도 동의했고 B와 C도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는지 살짝이라면 뭐? 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들어가자 실내에는 세간살이와 가구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것 같아 안은 먼지투성이. 5평 정도의 직사각형의 방이 있을 뿐이지만 이상했던 건 방 한가운데에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던 것이다. 넷 모두 입이 다물어졌다. 이 상황, 흐름상 지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꺼낼 것인가. 이런 괴상한 건물에 게다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분명히 너무 괴상해서 아무도 그 한마디를 꺼내지 않고 있었다. 한동안의 침묵 후 B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래는 깜깜하겠지? 지금은 손전등도 없으니까 장비를 갖추고 내일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주 좋은 의견이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한 B에게 나는 마음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C가 갑자기 불빛이라면 핸드폰 화면으로 충분하지 않냐? 게다가 A마저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다. 나와 B는 여기서 거절한다면 분명히 두 녀석에게 겁쟁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모습이 그냥 눈에 보여왔다. 엄청나게 무서웠지만 넷이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계단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아래로 내려가니 깜깜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평 정도의 정사각형 방 같았다. 위쪽과 다른 건 방 한가운데에 왠지 욕조가 놓여 있다. 방 안에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욕조 안을 핸드폰 불빛으로 비춰보니 안에 뭔가를 태운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태운 건 가져갔는지 검은 그을음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맥이 풀려서 뭐야 이것뿐이야? 라며 텐트로 돌아가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순간 사람의 기척이랄까? 뒤에서 누군가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면 기척으로 알게 되는 그런 감각을 느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맨 뒤에서 나가고 있는 내 뒤에 누가 있을 턱도 없었다.
위에 먼저 올라간 셋이 왜 그래? 물어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분 탓이라며 그대로 계단을 올랐다. 텐트로 돌아오니 시간이 엄청 지나 있어 이미 저녁 5시 가까이가 되고 있었다. 우리는 저녁 준비를 해서 밥을 먹었다.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화토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앞뒤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 B가 자꾸 뒤를 신경 쓰면서 계속해서 돌아보는 걸 알았다. 내가 B, 왜 그러냐? 뭐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뭔가 이상한 반응이다. 다른 두 녀석도 신경이 쓰였는지 우선 A가 야, B, 뭐 걸리는 거 있으면 말해. 졸라 신경 쓰이잖아. C도 이상하게 감추면 오히려 무섭다고. 라며 농반, 진단반으로 말했다. 그러자 B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조금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그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탓이겠지? 우리 말고는 사람도 없고. 라고 말했다. 분명히 이상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나도 아까 일을 생각해내면서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A와 C도 그런지 모두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확인하기로 했다.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춰보았지만 역시 사람은커녕 짐승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C가 우와! 소리를 지르더니 내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너 내 바로 뒤에 있었어? 라는 이상한 소리를 물어왔다. 물론 나는 그런 건 하지 않았다. C에게는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걸 전하고 왜 그러냐니까 낮에 내가 느꼈던 것처럼 자기 바로 뒤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 뭔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강 쪽을 보던 A가 야, 뭔가 이상해. 여기 뭔가 있어. 라며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뭔가라니? 그게 뭔데? 제대로 말을 해. A는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시선과 기척을 아까부터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한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말이 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나는 일단 텐트로 들어가자고 셋을 재촉해 들어가게 된다. 텐트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이 돼서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셋에게 말했다. 그러자 A와 B도 그때 같은 감각을 느꼈다는 것. 요컨대 우리 넷 모두 등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척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C가 여기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차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일단 짐은 낮에 가지러 오기로 하고 차로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을래? A도 그러면 저기 좋겠어. 그 건물 뭔가 위험한 곳일지도 몰라. 평소에는 꽤 겁이 없던 A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투로 말을 꺼냈다. B도 역시나 동의하는 것 같고 어차피 짐은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 테니까 일단 차 있는 곳까지 가기로 정했다. 그때 밖에서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잘 들리진 않지만 바람에 실려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뭔가 노래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본격적으로 뭔가 위험해진다는 걸 나는 느꼈다. 우리는 결심하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차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B가
차가 있는 방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았다. 같았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B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부들부들 떨며 앞쪽을 가리키면서 소리치더니 차와는 반대 방향, 강 쪽으로 달려가고 말았다. 우리는 야, 기다려! 잠깐만! 하며 B의 뒤를 쫓았다. B는 그대로 강을 건너더니 아까의 자갈길을 건물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일단 영문도 모른 채 B를 쫓아갔다. 한동안 달리고 있었는데 B는 순간 멈추더니 90도 방향으로 꺾어 길이 없는 곳을 연못 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우리 셋 모두 그 뒤를 쫓는다. 한참을 손전등에 의지해 길도 없는 곳을 달리는데 나는 발을 헛디뎌 구덩이 같은 곳으로 떨어졌다. 등을 땅에 부딪혀서 잠깐 숨이 쉬어지질 않아 잠시 누웠다가 신음을 내며 일어섰더니 멀리서 B를 부르는 A와 C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무래도 내가 빠진 걸 모르고 그대로 앞으로 나간 모양이다. 나는 손발을 움직여봤다.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 등으로 떨어진 통증 말고는 다른 곳은 괜찮았다. 그 사이 A와 C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일단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한 내가 구덩이를 오르는데 다시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조심조심 뒤를 돌면서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어쩐지 안심이 됐다. 비틀비틀 걸으면서 일단 B가 달려내려갔던 연못 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연못에 내려가서 모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야! A! B! C! 어디 있어? 큰 소리로 불러봤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자 다시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만은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 아까 캠핑지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뭔가 노래를 하는 듯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게다가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보다도 가깝고 분명하게 들리게 된 것 같았다. 더위와는 다른 기분 나쁜 땀이 온몸에서 솟아나왔다. 노랫소리는 점점 다가온다. 공포심을 떨치려고 뒤를 향해 어두운 곳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렇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다. 노랫소리는 점점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변하더니 겨우 20-30m 앞까지 다가왔지만 왠지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더니 노랫소리는 이젠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어째서 아직도 어떤 가사로 노래하는지 전혀 모르겠어도 겨우 어떤 뭔가의 민요 같은 것이라는 것만 알게 됐다. 혼란스러워 주변을 휘둥그레 살피면서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고 있자 주위에서 여럿의 기척을 느꼈다. 하지만 기척은 느껴지는데 어디에서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그곳에 뭔가가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 의미를 모르겠다. 나는 공포와 홀로 어둠 속에 있다는 상황으로 완전히 냉정을 잃고 있었다. 그때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속삭였다. 속삭일 때 숨의 온기조차 느껴졌다. 지금까지 느낀 적 없던 공포를 느끼면서 뒤를 돌아 손전등을 향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내 눈과 코앞에 뭔가의 숨결을 느꼈다. 더 이상은 안개였다. 나는 노랫소리가 나는 방향과는
역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나 가시 같은 게 몸에 닿아 여기저기 작은 상처가 생긴다.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달렸을까? 잘 포장된 도로로 나왔다. 도로에 나왔을 즈음에는 이미 노랫소리도 그 기척도 나지 않았다. 나는 살짝 안심하고 어쩌면 하고 휴대전화를 봤더니 여전히 통화권 이탈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넓은 도로라 걷다 보면 언젠가 어딘가로 나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자 멀리서 차의 전조등이 보이고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온다. 눈에 띄도록 살짝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서 있는 이껏 살려주세요! 하며 계속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차가 거의 다다랐을 즈음 이변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내 양 발목을 움켜쥐고 있다. 나는 엄청난 힘으로 잡혀있어 다리가 아픈 데다 움직일 수조차 전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차를 놓친다면, 그렇게 된다면 반대편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차는 눈앞까지 왔다.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내 바로 앞에서 멈췄다. 차는 엄청 비쌀 것 같은 외제차로 뭐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나면서 보란듯이 조폭 계열의 아저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평소라면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다. 이후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아저씨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다. 아저씨는 문을 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내 등 뒤를 보면서 얼굴이 경직되더니 불이 나게 문을 닫고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아직 발목은 잡혀있는 채이다. 등 뒤에 뭔가가 있다. 그것만은 아저씨의 반응으로 인해 알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 없다. 그러자 뒤에서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썩은 냄새도 강렬하게 퍼져온다.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이려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그리고 몸을 비틀던 박자로 균형이 무너져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뒤를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행운인지 넘어지는 기세로 발을 잡은 손에서 빠졌다. 그대로 기듯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일어나자마자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고개를 돌려 뭔가를 봤다. 그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에게 이제까지 느껴본 적도 없는 듯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도 틀림없지만 지금 생각해도 왠지 뭘 봤는지가 떠오르지를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다. 뭔가 무서운 것을 봤다 라는 기억 말고는 없다. 아마 1km 이상은 달린 건 아닌가 생각한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아무래도 전화가 연결되는 곳까지 내려온 것 같다. 전화를 받아보자 그건 A였다. 전화 너머에서 C의 목소리도 난다. A가 야, 괜찮아? 지금 어디야? 하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느낌이었다. 나는 일단 무사하다는 것과 넓은 도로로 나왔다는 걸 전하고 B는 어떻게 됐어? 무사한 거야? 라고 물었다.
A는 B도 무사해서 셋이 같이 자재창고 주차장 같은 곳에 앉아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나와 같은 길을 내려온 것 같은데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동안 걸었더니 셋이 보였다. 캠핑지를 도망쳐 나와 꽤 시간이 지났는지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셋과 합류하자 B는 주차장 연석에 멍하니 앉아있다. 나는 일단 모두와 떨어지게 된 후의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B가 그래, 그거야. 내가 봤던 게 그거야. 했다. 생김새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뭔가 무서운 것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A와 C에게 그런 걸 봤냐고 물어봤지만 둘은 그런 건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B를 쫓던 중 계속 등 뒤로 기척과 시선을 느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가 뜨고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넷은 휴대전화로 지도를 확인한 후 아무래도 캠핑지에서 크게 돌아 다른 능선 쪽으로 온 것 같았지만 걸어 돌아갈 수 있는 범위에는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3시간에 걸쳐 캠핑지까지 돌아갔다. 돌아가 봤더니 아예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짐도 텐트도 차도 왔던 때와 변함없이 있었다. 그렇지만 근거는 없어도 넷 모두 다시 그게 오는 건 아닐까 하며 벌벌 떨었다. 안에 짐을 정리하러 내가 텐트로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강렬한 썩은 냄새가 났다. 나는 우와!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른 곳에서 짐을 정리하던 A, B, C가 무슨 일인가 하며 다가왔다. 내가 위험해! 텐트 안에서 뭔가 그 냄새가 나! 라고 하자 새파래진 얼굴로 B가 정말? 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A가 우선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어. 동요하며 말해서 밖에서 봉으로 찔러보거나 돌을 던져보거나 하며 텐트 내부의 반응을 살펴봤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기척도 없다. C가 조심스럽게 텐트 창을 들여다보더니 보이는 범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 라고 말했다. 나는 결심을 하고 텐트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우리 짐이 그대로 있었다. 슬쩍 본 것으로는 냄새 말고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자세히 보니 텐트 가운데 언저리가 검게 그을려 있다. 마치 뭔가 거기서 작은 불이라도 붙인 듯한 색으로 특별히 그 주위의 냄새가 심하다. 우리는 가급적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하면서 짐을 모두 밖으로 꺼낸 뒤 텐트를 강에 가져가서 정성껏 씻고 냄새도 완전히 씻어낸 후 짐을 정리해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돌아갈 때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결국 그게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산 자체에 뭐가 있다는 소문 같은 건 아예 없다라는 쪽이 맞는 것 같았다. 그 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은 없었다. 결국 그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상은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다만 지금도 우리는 어둠이 무섭다.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짙은 어둠 속에서 그 뭔가의 기척과 노랫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이상이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이다.